산소 분압이 떨어진 곳에 암이 훨씬 많다 이거야. 산소 분압이 떨어지면 암이 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지. 윤호야, 우리 지난번에 기계 하나 샀잖아. 비싼 네. 기계. 산소 체인버. 네. 고민하다가 샀잖아.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줄게. 일단 우리 병원 도입한 산소 체인버는 산소 캡슐하고는 완전히 다른 기계이고 암 치료 목적으로는 사용하고 있지는 않아. 근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아닌 뭐 미국이라든지 한 일본이나 이스라엘 이런 나라에서는 실제로 이 산소 체인버를 암 치료 목적으로 사용해. 여기 잠수함 같네요. 굉장히 잠수함 같지? 여기가 입구이고 이쪽으로 보다시피 이제 2열로 이렇게 되어 있고 위에서 이렇게 주렁주렁 내려오는 이 줄 같은 거 보이지? 네. 이게 바로 뭐냐면은 보여줄게 실물을. 산소를 흡입하는 마스크인데 줄 같은 게 이렇게 두 개가 있고 두 개를 다 이쪽에 호스를 연결하는 거야. 연결을 하면 이쪽 한쪽에서는 100% 피오한 산소가 공급이 되고 반대쪽으로는 이제 내뿜는 이산화탄소가 포함된 내뿜는 공기가 이쪽으로 이제 나가는 거지. 이런 형태로 100% 산소를 이 산소 체인버 안에서 고압으로 이제 흡입하게 되는 거야. 보다시피 여기는 2열로 되어 있는데 이게 2열로 한 1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 있다 보면은 상대방 얼굴을 계속 봐야 되잖아. 이게 뻘쭘하잖아. 그래서 우리 병원은 이제 1열로 앞에는 모니터가 있고 그런 형태로 만들었어. 이 고압산소 챔버가 어떻게 이용됐냐면은 애초에 고압산소 챔버가 이제 개발된 목적은 보다시피 잠수부들, 감압병 너무 빨리 올라왔을 때 질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물속에서 올라오는 과정에서 기체로 가스 형태로 나오는데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길 수 있어. 그래서 그런 감압병, 잠수부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일단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일산화탄소와 같은 이런 독극물, 가스 중독에 의해서 이제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안 됐을 때 이런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뭐 수시간 안에, 수분 안에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응급 상황에서 치료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애초에는 고안이 됐어. 그러다가 이 치료를 다른 쪽으로 적용을 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산소 부족으로 발생된 질환에는 다 효과가 있었던 거야. 아주 대표적인 게 당뇨병이나 버거시병 같은 질환으로 인해서 말초 혈관들이 이제 좁아질 거 아니야. 산소 공급이 잘 안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면은 그쪽에 있는 세포들이 산소 공급을 못 받아서 괴사가 되고 이럴 때 쓰기를 시작했던 거야. 썼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 굉장히 상처 치유 효과가 굉장히 좋게 나타난 거지. 깜짝 놀란 거지.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많이 쓰이게 됐고 그 이후에는 어떤 쪽으로 또 많이 이게 적용이 됐냐면은 수술 이후에 이제 감염이라든지 조직 재생을 빨리 해서 수술 이후에 합병증이나 후유증을 최소화시키는 목적으로 이제 많이 이용을 하게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암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게 됐는데 암 쪽으로 연구한 거는 대략 논문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2000년대 초반부터야. 그래서 초기에는 암 치료를 받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 그로 인한 후유증이나 합병증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부작용을 어떻게 하면은 좀 이렇게 적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목적으로 처음에는 이제 시도가 되었고, 물론 이제 이런 부작용 관리뿐만 아니라 점차 이제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 관리로 시작을 하다가 지금에는 암 치료 자체를 위한 목적으로 이 치료를 이제 여러 병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 우리나라에서는 안 하는 거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허가를 못 받았고, 일본에서는 허가를 받았어. 일본에서는 실제로 논문 자료들 보면 일본 자료가 굉장히 많아, 굉장히.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스포츠 의학이나 이제 피부 미용과 같은 이런 항노화 치료에도 많이 적용하고 있어. 이제 고압산소 치료라는 게 우리가 공기 중에서 호흡하는 산소를 우리 온몸 구석구석으로 보내자 이거야. 온몸 조직으로. 근데 원래 산소라는 게 우리가 이제 호흡을 하면 콧구멍으로 들어간 공기가 폐포까지 다다라서 폐포에서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혈관 내에 있는 적혈구에 태워져 가지고 이동을 한단 말이야. 말초 조직까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적혈구를 타서 우리 온몸을 계속 이렇게 돌다가
조직으로는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각 세포에는 여기서 보이다시피 이러한 모세혈관을 통해서 전달이 된단 말이야. 산소 분압이 떨어진 곳에 자동으로 홀로 전달이 돼. 근데 문제가 뭐냐면 동맥이나 큰 정맥은 직경이 굉장히 커가지고 적혈구가 이동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모세혈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직경이 굉장히 좁아. 실제로 모세혈관을 보면 직경이 5에서 10 마이크로미터밖에 안 돼. 적혈구가 사이즈가 얼마냐? 적혈구의 사이즈가 대략 7 마이크로미터야. 근데 모세혈관이 아까 위에서 말했듯이 5에서 10 마이크로미터면 이게 지나가기에는 굉장히 좁은 거지. 저항이 많은 거지. 그래서 실제로 적혈구들이 이 모세혈관을 지나갈 때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막 틀어서도 가고 약간 플렉시블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달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당뇨가 있으신 분들 혹은 뭐 담배를 좀 많이 태우셨던 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안 그래도 나이가 들면 모세혈관의 탄력성도 떨어지고 좁아지고 막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런 특정한 당뇨병이나 아니면은 뭐 담배를 많이 태우신 분들이 더 좁아진단 말이야. 그럼 적혈구가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럼 산소를 어떻게 공급할 거야? 여기 있는 산소를. 용해형 산소는 어떤 거냐면은 아까 애초에 얘기했을 때 우리가 코로 들어 마시는 산소가 폐포에서 이 혈류 속에 있는 적혈구에 태워져서 간다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전달시키는 게 아니고 이 산소 자체를 혈액 속에 있는 혈장, 물에다가 녹이는 거야. 마치 뭐 콜라나 사이다처럼 콜라나 사이다 이렇게 뚜껑 따면 어떻게 돼? 탄산이 뭐 치익 하면서 무슨 공기방울들이 축축축 올라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고압으로, 압력으로 기체를 누르면은 이 기체가 물속에 녹아서 담겨서 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굳이 여기 헤모글로빈에 넣어가지고 적혈구에 넣어서 보낼 필요가 없는 거야. 넣어서 보내면 뭐해? 말초 모세혈관에서는 좁아가지고 얘가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그럴 바에는 이 산소를 그냥 물에 녹여서 가자. 산소 분자는 눈에 굉장히 작단 말이야. 굉장히 작기 때문에 뭐 이런 저항 같은 게 없어. 모세혈관이 아무리 좁아도 그냥 혈장 속에 녹아가지고 가서 그 주위에 있는 산소가 굉장히 필요한 산소 분압이 떨어져 있는 조직에 산소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바로 용해형 산소인 거고 이게 고압산소 치료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야, 원리.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원장님 이거 많이 해봤어요. 해봤는데 뭐 잘 모르겠던데요. 다른 데도 다 있고 심지어 이제 병원뿐만 아니라 뭐 이상한 무슨 산소 캡슐방 이런 데서도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것도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효과 피부 미용에도 좋고 아무튼 기분도 좋게 하고 두통도 사라지게 하고 뭐 짱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얘네들은 이러한 용해형 산소라고 부를 수가 없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얘네들은 물론 여기 산소통이 있긴 하지만 100% 퓨어한 산소를 공급하는 게 아니야. 여기 있는 대기를 공급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물론 여기서 산소가 공급이 되니까 여기 안에 있는 산소 분압이 높아지겠지만 100%일 수가 없는 거지. 효과는 있겠지. 하지만 이러한 산소 챔버랑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지. 아니 해서 좋지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약간 좀 치료 목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실제 이제 암 환자라든지 뭐 정말 당뇨병으로 인해서 막 살이 썩어가지고 발가락을 잘라야 되는 사람이라든지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야. 아무튼 우리 병원에서는 환우분들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도입을 했고 이 도입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많은 검토를 했고 그리고 또 어떤 형태로 환우분들에게 적용을 시킬까 이런 고민도 많이 했고 리뷰를 많이 했고 그래서 이런 많은 검토를 한 이후에 이제 도입을 하게 된 거야. 근데 문제는 산소를 넣었을 때 공급을 많이 해주면 실제로 암이 좋아지는데 어떤 도움을 주느냐 이런 문제거든. 반대로 산소 공급이 덜 됐을 때 암이 조금 더 악성화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자고. 보다시피 여기가 지금 베슬이야. 블러드 산소가 이제 나오겠지. 베슬을 통해 가지고 여기 있는 세포들이 지금 주위에서 사는데 보다시피 이쪽에 있는 세포는 산소를 원활하게 공급을 받을 수가 있어. 산소는 확산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반면에 가장 이 혈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세포들은 산소 공급이 상대적으로 되지 않겠지. 좀 취약하겠지. 아무래도 얘네들 다 뺏어 먹으니까 먼저.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산소가 이렇게 확산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데
얘네들은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그 환경이 너무 좋은 거야. 그냥 그대로 사는 거야. 환경이 좋으니까. 반대로 저 끝에 있는 산소 공급이 제로인 부분이겠지. 이쪽에 있는 세포들은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어. 괴사라고 표현을 하고. 근데 문제는 딱 여기에 있는 세포들이야. 이 세포들은 표현을 하자면 그런 거지. 죽지는 않을 정도이지만 굉장히 살기에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거야. 그러니까 뭐 숨을 정말 이렇게 쉴 수밖에 없는 정도의 산소만 공급받는 지역인 거야.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저산소 지역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쪽에 있는 세포들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비록 죽지는 않겠지만 각각 세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일들을 제대로 못해. 뭐 자기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맡은 일은 하지 않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척박한 환경에서 이것만 고민을 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 있는 세포들은 생존에 유리한 유전자들을 막 켜.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이제 돌연변이가 됐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어떤 단백질을 만들어서 무언가 생명 활동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은 이제 안 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죽기 직전이니까 모든 생명체는 자식을 낳고 싶어 하게 돼. 그래서 분열이라든지 이런 것에 좀 신경을 더 쓰고, 그리고 여기가 산소가 굉장히 이제 열악하니까 산소 공급이 어떻게 하겠어? 아니, 공기가 안 좋은데 거기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공기가 좋은 프레시한 곳으로 누구든지 가고 싶잖아. 얘네들도 똑같아. 그래서 산소 공급을 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신생혈관을 유도해서 산소를 막 공급을 받는다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산소 공급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암과의 관계에서 바라봤을 때 이제 전이력을 좀 얻을 수가 있어. 이게 조금 옛날 논문이긴 해. 이게 2013년도 논문이긴 한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각 조직별로 정상 조직과 암 조직이었을 때 산소 분압의 차이를 보여주는 논문이야. 이거 보면 참 확 와닿는데, 예를 들면 유방 조직을 보면 정상 조직은 O2 산소 분압이 52야, 52. 근데 이게 유방 정상 조직이 52인데 암 조직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10으로 줄어. 대략 이게 몇 분의 몇이야? 산소가 갑자기 5분의 1로 준 거야. 굉장히 살기 어려울 거 아니야. 지금 만약에 우선은 산소가 여기 지금 21%가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들어 마시는 산소, 이게 만약에 5분의 1이면 몇이야? 24. 4%밖에 안 되면 내가 어떻게 지금 내가 이러고 있을걸? 그래서 아마 사고도 제대로 안 될 거고, 내 장도 제대로 못 움직일 거고, 그럴 거 아니야. 정말 내가 이 췌장 같은 경우는 정말 드라마틱해가지고 내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 데이터가, 이 논문이 정말 팩트가 맞나. 이러한 관련된 이제 암 혹은 이제 정상 조직에서도 이 저산소가 됐을 때 산소 분압이 어떤지 이런 연관 논문들은 이거 말고도 많이 있어. 근데 보면 다 일맥상통해. 그러니까 팩트라는 거지. 그리고 보면 여기 N수가, 브레스트 캔서를 보면 212명이야, N수가. N수 자체가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 신뢰도가 높지 않아. 이 사람 수를 뜻하는. 그럴 듯하는 거지. 케이스 수지. 췌장 조직을 보면 정상일 때 51.6이었는데 이게 췌장 암세포의 이제 산소 분압을 재봤더니 2.7이라는 거야. 이게 몇 분의 몇이야? 어마어마하게 떨어들었잖아. 평균으로 봤더니 모든 조직을 45.8인데 암 조직의 통계를 봤더니 10.27인 거야. 대략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로 떨어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 암 조직이 됐으니까 산소 분압이 떨어졌다.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겠지. 하지만 조금 다르게 보면 산소 분압이 떨어지면 암이 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웃긴 게 뭐냐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산소 분압이 더 떨어진다라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암 환자들 조직검사 기록지를 보면 진행이 돼서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암세포 내에서도 네크로시스, 괴사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 확률적으로. 비례한단 말이야, 어느 정도? 그게 뭐야? 산소가 거의 제로라는 거 아니야, 거기는. 산소 분압이 떨어진다는 걸 반증하는 거지. 그래서 저산소하고 암, 그리고 저산소하고 암의 진행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라는 걸 이 논문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거야. 또 다른 논문이고, 이게 좀 비교적 최근 논문인데, 이거 2020년도 논문이야. 얘를 한 두 개밖에 안 들어 좀 아쉽긴 한데, 유방하고 지금 경부 쪽으로 이제 얘를 들었더라고, 이 논문의 저자가. 초록색은 뭐냐면 정상 조직이고, 빨강색은 이제 암 조직이야. 유방 정상 조직을 딱 봤을 때 산소 분압이 다양해. 근데 암을 보면, 유방 암의 빨강색은 여기는 지금 자궁 경부암이고, 암을 보면 산소 분압이 떨어진 곳에 암이 훨씬 많다 이거야. 이게 뭘 의미하냐 이거지.
우리가 유방도 그러잖아. 암이 유방암이다 그러면은 한 부위가 암이 생기는 거지 유방 전체가 생기는 건 아니니까. 물론 이게 유방 조직 중에 산소 분압이 떨어진 곳에서만 암이 생겼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산소 분압이 높은 곳에도 암이 있긴 하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산소 분압이 떨어진 곳에 암이 세포가 많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산소하고 암하고의 관계성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지. 이 저자가 주장하는 바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 많이 했고 도대체 그러면은 이걸 보면 알 수 있잖아. 산소 분압이 아무튼 암 조직은 떨어졌네. 이건 팩트란 말이야. 그 산소 분압이 떨어진 곳에 암세포가 어쨌든 좀 많이 있네. 산소 비율이 뭐 높은 것도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많네. 그러면 저산소하고 암하고의 관계는 무언가가 있는 거네. 그 무언가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고 2000년대부터 이거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어. 이거 최근 연구한 게 아니고. 그래서 보니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바로 히프원 알파라는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이게 2019년에 이 세멘자 교수와 다른 2명의 교수 3명이 이제 저산소의 이 메커니즘을 규명한 공로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어. 이게 뭐 1, 2년 연구해서 된 게 아니라 1980년도 말부터 연구를 시작한 거야. 저산소하고 우리의 뭐 건강의 관계인 거지. 내용이 뭐냐? 저산소가 됐으면 어떻게 되느냐? 히프원 알파라는 단백질은 우리 세포 내에서 항상 만들어졌다 없어졌다 하는데 히프원 알파라는 단백질이 산소가 풍부하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분해가 돼. 이게 핵심이야. 근데 어쨌든 산소가 있으면 히프원 알파라는 단백질은 분해가 돼. 근데 만약에 산소가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히프원 알파라는 단백질이 분해가 안 되고 계속 거기에 남아 세포내. 그러면 히프원 알파가 세포질에서 남아있다가 분해되지 못하고 남아있다가 어디로 갔냐? 핵을 통해서 들어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히프원 베타라는 또 단백질이 있어. 얘는 핵 속에 항상 존재하는 애들이야. 얘는 뭐 산소가 있건 없건 뭐 분해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항상 있어. 근데 얘랑 이합체가 되면서 이렇게 두 개가 딱 달라붙으면서 유전자에 딱 달라붙어. 얘를 트랜스크립션 팩터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뭐 말은 어렵지만 다른 게 아니고 얘가 바로 우리 세포가 어떠한 필요한 유전자를 발현시키는 녀석을 트랜스크립션 팩터라고 해. 어떤 유전자? 이러한 유전자. 여기와 관계된 유전자를 발현시킨다 이거야. 히프원 알파랑 암이랑 관계가 있어요? 굉장히 많지. 그 얘기를 앞으로 내가 하나하나 챕터별로 설명을 해줄게.